그래서 기본 제공에서 혹시 아까 숫자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한번 선택해 보시면 지금 30이잖아요. 이 원형의 표식에다가 크기를 30으로 적용하면 그 전체적인 지름에 맞추다 보니까 위아래도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줄여주는 편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크기보다는. 좀 더 줄여볼까요? 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기반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슬라이드 한 장을 완성시킨다라기보다는 제가 이 한 공간을 채우는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원본에 있던 보통 내용들은 텍스트들을 한 문단이나 한 개의 글상자 안에 모두 포함을 시키는데 보고 계시는 자료의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슬라이드에 조금 좁은 공간에 배치를 해뒀을 때 차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도식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시각화를 해야 될 부분은 특정 연도의 의료기기의 생산 실적이 얼마로 2020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지금 보시면 실제로 실적은 수치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부분도 같이 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선은 내용은 바깥으로 빼놓고요. 오늘은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완료본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작업 과정은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식의 단축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해볼 건 이 실적을 어떻게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느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개 연도잖아요. 이 두 개 연도를 차트로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보통은 막대 차트 두 개를 가지고 나열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이 사례에서 어떤 걸 생각을 해봤냐면 점을 가지고 표현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약간 뒷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의료기기의 실적들이 만약에 3개 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막대 차트가 6개 이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트가 가능한 공간을 덜 차지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한다라고 치고 실제적으로 공간을 줄이는 차트 작업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삽입 탭 한번 선택해 볼 거고요. 여기에서 차트 선택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해 보려고요. 그래서 꺾은 선형에 지금 네 번째에 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의 대략적인 모양과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엑셀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2020년과 2021년에 같은 위치에서 옮겨지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여기 조절점 생겨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해서 위로 끌어올려서 항목은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열을, 그러니까 항목 자리에 생산 실적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 실적이라고 써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우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차트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작업하는 게 이름 쓰는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하거든요. 그 계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는지 이름을 먼저 잘 써주셔야 됩니다. 계열 1번은 2020년이 되겠고요. 계열 2번은 2021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0년과 2021년의 데이터는 웬만하면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십시오. 요거 제가 그 강의할 때 자주 쓰는 얘기인데 직접 따라서 입력을 하시려다 보면 자, 나머지 지워줄게요. 직접 이런 방식으로 따라서 입력을 하시려다 보면 오타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제 한정이기도 하겠지만 그 자릿수가 길어지는 개체들의 경우에서는 오타를 가능한 줄일 수 있게 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덜 헷갈립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엑셀 창 한번 닫아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와서 제목은 지워주고요. 보통 저는 파워포인트로 차트 제작할 때는 저 제목 라인을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내용이 불편한
굳이 여기에 제목을 쓰지 않아도 위쪽에 차트 제목을 쓸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걸 빼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범위 설정을 잘못한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두 개만 한번 남겨주시고요. 범례의 경우는 차트상에서 범례, 즉 연도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살려두고 있습니다. 차트 작업할 때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고 이 둘 사이의 변화를 통해서 실적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차트 영역에서 보시면 계열 2020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한번 입력해 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한번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치를 선택을 해주면 데이터 레이블에다가 선택 영역 서식 한번 눌러줄게요. 자,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이 단축키로 해당되는 부분들을 추가하고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까지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기능에 대한 설명들보다는 완성되어 있는 디자인이나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재는 값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계열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계열 이름이 저희가 연도를 처음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2020, 그 다음에 구분기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가 있는데 값은 빼주겠습니다. 왜 굳이 이런 값들을 빼고 연도만 남기느냐? 이런 식으로 자릿수가 긴 형태에다가 실제 생산 실적이 여기에다가 100만 단위 정도가 더 붙다 보니까 거의 조 단위거든요. 지금 12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큰 숫자라 그러면 사실 그렇게 비교를 하거나 숫자상으로 감각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그냥 예전에 비해 이렇게 뭐 증가했다, 뭐 변화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는 빼고 연도상의 변화만 줄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2020년의 계열이죠. 계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표식의 옵션에 저는 요거를 같이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 형태, 가로 방향의 선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을 선택을 해서 쭉 키워주세요. 이 가로선 방향의 표식이 다른 표식들보다는 크기가 좀 작은 편이어서 이건 제가 원형의 크기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2020의 경우 굵게 옵션으로 주시고요. 이거 살짝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텍스트, 즉 데이터 레이블의 색상은 우리가 차트를 설정하면서 지정했던 색상과 같게 편집을 해주시는 게 연관성을 살리기가 좋습니다. 이게 근접의 원리에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색상을 사용해서 조금 더 가깝다 혹은 같은 계열의 그룹이다 라는 걸 표현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2021년의 계열을 또 한번 선택해가지고요.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신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블은 위쪽에 두고요. 데이터 레이블 위쪽에 지금 들어가 있고 네, 데이터 레이블은 2021년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서식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요. 제가 이거를 클릭한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계열 이름을 선택을 해주고 값은 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식으로 가기 전에 데이터 레이블의 옵션을 한번 줘볼까요? 글꼴의 색상은 표식의 색상과 같은 걸로 잡아주시고 두껍게 옵션 한번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의 계열을 선택해야 되죠. 2021년 계열 선택해주고 바깥에 지금 메뉴 바뀌어 있습니다. 바로 페인트 통으로 클릭 앤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 더 선택 영역 서식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마우스로 갔습니다. 저도 마우스를 그렇게 덜 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기본 제공에서 혹시 아까 숫자 어느 정도인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한번 선택해 보시면 지금 30이잖아요.
이 원형의 표식에다가 크기를 30으로 적용하면 그 전체적인 지름에 맞추다 보니까 위아래도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줄여주는 편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크기보다는. 좀 더 줄여볼까요? 20 정도? 이 정도로 잡는 게 더 밸런스가 맞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 차트에다가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리드는 혹은 눈금선은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생산 실적이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블, 정확히는 X축의 가로 항목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상단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워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20과 2021이라는 범례는 저희가 아예 위쪽에다가 차트로 넣어놨죠? 요것도 한번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저희가 차트를 작성을 했는데 차트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더 입력해 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옮겨지고 2021은 안 옮겨지는 이유가 저희가 아까 마우스로 살짝 옮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우스로 움직였던 값을 기억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먹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트가 넓어지면은 얘가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면은 한 번 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죄송해요. 제가 한 번 더 줄일게요. 이 차트는 넓으면 별로 안 예쁩니다. 그래서 연도별 생산 실적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뭐 여기에다가 배치하셔도 되고요. 요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텍스트는 구문 스타일이랑 강조 스타일이랑 만들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차트 기반으로 하는 이런 자료들이나 강의 작업을 할 때는 저는 웬만해서는 다른 폰트를 쓰는 일은 잘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수강생들한테 부담은 차트만으로도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외주 작업할 때 그 맑은 고딕 저도 쓰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맑은 고딕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고 두 개 접혀 있고요. 서식 복사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네네, 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각 위치만 정해주도록 하고요. 숫자의 경우는 자간을 보통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보통 이제 성장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뭔가 도형 같은 것들을 더하기는 하거든요. 어떤 도형들을 더하냐면 블록 형태 화살표 있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가지고 조절점 가지고 살짝 넓히고 위쪽 조절점 살짝 올리고 또 이런 형식으로 잡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채우기 스타일도 적용해 볼까요? 회색으로 잡아주시고 그라데이션은 위쪽으로 갈수록 더 어둡게.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다가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옵션을 먼저 잡으시고 이런 형태로 추가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중지점별로 편집을 다시 하시는 게 훨씬 더 다루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없애주고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편집이 됐고 얘는 이제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에서는 위치가 딱 맞는 게 별로 뭔가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성장한다라는 느낌, 성장을 한다는 느낌이 덜 해가지고 저 이렇게 잡아주고요. 얘는 너무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축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 보시면 눈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눈금 한번 주눈금 안쪽으로 넣고 저는 그래서 긴 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숫자 옆에 붙어 있는 눈금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더 깔끔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요 내용을 넣을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넣을 게 있었구나. 이렇게 갑시다.
의료기기 생산 실적이라는 내용이 더 붙어 있기 때문에 반복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그냥 그대로 쓴다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생산 실적은 12조 몇억 원으로 2020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2020년 대비 본문 스타일 한번 써볼게요. 27.1% 증가. 사이즈 한번 봅시다. 네, 한 요 정도로 잡아주시고, 지금 현재 색상이 2021년에 대한 수치가 지금 다 주황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두셔도 되고, 아니면 더 강조를 해주고 싶다. 이런 형태로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회색으로 두고, 그럼 저는 또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주황색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쪽으로 올려주고, 바꿔주고, 윤곽선 빼주고, 살짝 얇게 만들어서 왼쪽에 붙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가는 게 좋으려나?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편집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가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건 제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네, 왼쪽도 이제 다른 식으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부분이 조금 겹치는 게 저는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만약에 외주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짝 보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뭐 이쪽 내용은 빼달라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수정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27.1%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대한 수치들도 전반적으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뭐, 클라이언트의 수정사항이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주시는 수정사항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것들도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편집할 것들이 있거나 내용상으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기 좀 어렵다 할 때는 제 기준으로 한 7, 80% 정도 완성시켜 놓고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저 물어보는 편입니다. 네. 그거는 뭐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 방식은 그렇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퍼센트 증가했다라는 거를 숫자로만 그냥 쓰는 거랑 글자로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차트를 그리는 것, 그 다음에 차트에서 부가적인 요소들을 더 넣어서 한 번 더 보는 재미를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다시 생각해도 이걸 빼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꺾은선 차트라 그래서 무조건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선으로만 이 기능을 쓰시지 마시고요. 보신 것처럼 이거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꺾은선 차트인데 항목 자체가 한 개씩 있다 보니까 점이 하나씩 찍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식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이후에도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이나 비슷한 내용들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이나 알림 설정으로 혹은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